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92번째입니다. 반 시진핑파의 시진핑 성지인 섬서방 황제 용맥 끊기. 부친 쉬중신 황제 능묘 수호자 4인방이 전격 숙청됐습니다. 이 군권을 상실한 시진핑은 당권 전쟁에서도 현재 내몰리는 상황인데요. 급기야 부친 쉬중신 능묘 수호자인 4인방도 숙청을 당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시진핑의 본거지 섬서성에 있는 섬서방이라고 하죠. 이 섬서방 숙청과 부친 쉬중신 능묘, 황제묘라고도 하는 쉬중신 능묘, 이 관련자들이 대거 숙청되고 있습니다. 이 드러나는 시진핑 패밀리의 대형 부패, 그리고 시황제의 친동생, 친왕이라기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시위안핑의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부친인 쉬중신, 혁명공동묘지에서 쉬중신 황릉으로 이장을 했었죠. 이 대형 프로젝트였었는데요. 덩샤오핑 시대 이후에 8대 혁명 원로로 추앙되었던 시진핑 부친 쉬중신, 부국가급 원로인데요. 쉬중신은 중공의 중앙정치국 위원이었고 중앙서기처 서기, 공무원의 부총리 및 비서장을 겸임했었고요. 전인대 상무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부국가급이죠. 2002년 5월 24일 89세로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시중신의 유해는 화장된 뒤에 북경의 팔보산 혁명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005년 5월 24일 시중신 고인의 유언에 따라서 부인인 치신이 시중신의 고향인 섬서성 유남시 부평현의 유해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15일 시진핑이 중공 총서기에 취임을 하죠. 그러자마자 섬서성의 쉬중신 능묘를 중축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2015년 9월에 완공이 됩니다. 2015년 9월 쉬중신 능묘 중축 완공을 했는데 약 8무이니까 계산해보면 1616평에서 5,000배나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808만 평의 생태기념원이라고 하는 대형 공원이 생겼는데요. 사실상 808만 평의 생태기념원 안에는 시중신 능원, 시중신 황릉이 있습니다. 약 3만 평 정도 규모고 이 시중신 기념관이 약 360평 규모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거대한 산 전체가 하나의 황릉처럼 조성이 되어서 산 밑에서부터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멀고요. 또 산 정상에 위치한 거대한 쉬중신 석상이 있습니다. 이 생태기념원, 800만 평이 넘는 생태기념원, 이게 사실상 쉬중신 황제능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쉬중신의 황릉을 수호하고 건설하고 지켰던 4인방의 급성장과 급몰락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중공 총서기 취임 이후에 섬서성의 4인방 리더인 징쥔하이가 노골적인 아부 프로젝트로 시동을 했고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징쥔하이는 1960년생으로 2012년 당시에 섬서성의 상무위원 겸 선전부 부장을 했고요. 시중신의 황릉 확장 공사를 주도했습니다. 시중신의 황릉 수호 리더인 장쥔하이의 급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공사 과정에서 시진핑의 모친인 치신도 공사 현장에 여러 번 방문을 했고 2015년에는 완공되기 이전에도 시진핑 부인인 펑리위안이 방문해서 징쥔하이가 이때마다 배석을 해서 눈도장을 찍어둔 거죠.
2015년 9월 시중신 황릉 시중신 혁명기념공원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진하이는 북경으로 바로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중공의 선전부 부부장 즉 차관이 돼서 초특급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증진하이는 북경시 부서기로 또 승진을 하고 그해 연말에는 길림성의 부서기 겸 성장으로 가고 2020년에는 길림성의 1인자 당서기로 초특급 승진을 합니다. 이렇게 증진하이는 3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3단계나 초고속 로켓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이 시진핑 섬서방에서 시진핑의 친위대, 시좌진의 핵심으로 급성장을 했는데요. 2021년 당시에 총리였던 리커창이 길림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제안정과 취업보장의 중요성을 리커창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진하이가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의 경제정책을 일부 비판을 리커창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의 장진하이 길림성 당서기는 시진핑 동지의 경제 사상을 절대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며 리커창 총리 발언을 그 자리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 CCTV와 인민일보가 대대적으로 증진하이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찬양을 했고요. 길림성과 증진하이 당서기가 시진핑 사상 학습의 중점 지역이자 모범이다. 이렇게 또 대대적인 찬양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죠. 증진하이의 급몰락의 시작은 2024년 7월 삼중전해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삼중전해 이후에 시진핑이 당시에 와병설이 있었고요. 장요샤가 군권전쟁에서 군권을 장악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좌진의 숙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증진하이 길림성 당서기가 당서기직에서 면직이 됐고 중공의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으로 좌천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있는 자리죠. 시진핑의 가신이고 시진핑의 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증진하이는 급몰락하게 되었는데요. 2025년 올해 9월 18일에는 자살설도 나돌았고 체포구금설, 기율위의 북대하 연수센터의 구금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증진하이는 몰락이 된 거죠. 반시진핑파의 표적이 된 증진하이의 부하 3인방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팡홍웨이인데 1966년생으로 서안시의 당서기인데요. 중앙으로 보면 차관급입니다. 서안 경비구 제1서기를 겸하고 있는데 시중신 황릉의 그리고 시진핑 용맥의 수호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25년 11월 5일 팡홍웨이는 엄중한 기율 위반, 위법행위 이걸 근거로 중앙기율위와 국가감찰위에서 동시에 나와서 체포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5일 황홍웨이가 서안시에 있는 고관음 선사라고 하는 절에서 예불을 하는 도중에 중앙기율위와 국가감찰위가 들이닥쳐서 체포해서 천진시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사중전해 이후 첫 체포된 시중신 황릉 시진핑 용맥의 수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위에화 황인데 1961년생으로 서안시의 정협 주석인데 이 자리 역시 중앙으로 치면 차관급이고요. 서안시의 서함신구의 당서기 그리고 시중신의 황릉 시진핑 용맥의 수호자 호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11월 5일날 황홍웨이가 체포된 이후에 서안시에 특히 서함신구에는 100여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에화펑도 의문의 건물 추락사를 했다고 합니다.
위의 화풍은 시진핑 패밀리, 특히 시진핑의 동생 시 위안핑의 시중진 황릉과 관련된 비자금 관리자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야오리쥔 1965년생인데 서안시의 서안곡광문화산업투자공사의 동사장이고 전 서안시의 선전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시 시중진 황릉의 수호자죠. 2025년 이 사람은 2월 달에 야오리쥔은 이미 2월 달부터 시중신 황릉 시진핑 용맥 4인방 중에서 가장 먼저 체포되고 숙청돼서 대형 부패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홍위나 위에화펑, 야오리쥔 모두 시진핑의 동생 시위안핑과 시중신 황릉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비자금 관리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황제 가문 용맥을 지켜왔던 수호무사와 시진핑 패밀리, 특히 동생인 시위안핑과의 커넥션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군권을 상실한 시진핑, 당권마저 위협받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렇게 최측근과 패밀리까지도 현재 조사 대상으로 최측근들의 몰락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패밀리의 대형 스캔들이 터진 시중신 황릉의 프로젝트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 황릉 건설로 승승장구했던 시중신 황릉 수호자 4인방이 전부 결국은 몰락을 했고, 물론 이와 관련된 그 수하들 100여 명도 같이 다 잡혀 들어갔죠. 그리고 이들 중에 4인방은 숙청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이후에 야오리쥔 조사 중에 흘러나온 비밀에 따르면 시진핑 패밀리의 부패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중신 황릉 조성과 이후에 진행되었던 수차례 진행됐던 각종 홍보사업 대형 프로젝트에는요, 여기서 조성된 비자금의 60%는 시위안핑에게, 그리고 20%는 황홍웨이에게, 그리고 나머지 20%는 야오리쥔이 나눠 가졌다. 이런 내용들이 야오리쥔이 조사하면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패밀리 대형 부패 스캔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중인데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 어디까지 밝혀질까요? 이 반시진핑파는 결국 시진핑의 최대 약점인 시진핑 패밀리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서 13년간 강조한 부패 척결, 지금은 시진핑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격이죠. 군부의 반시진핑파의 시진핑 군부 축출에 직접적인 3대 이유가 된 건 역시 첫 번째는 시진핑 군부파의 부패이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이 개인 특수부대를 건설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짱요샤 암살 실패가 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당하는 것은 시진핑의 군부 부패죠. 예. 당내 반시진핑파 역시 시진핑 친위대를 공략할 때 집단 부패, 특히 시진핑 패밀리와 연관된 부패 스캔들을 들추고 있습니다. 친동생인 시위안핑, 섬서방을 휘어잡고 억만장자를 넘어서 수백조, 이건 뭐 조만장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조만장자로 등장을 했고, 복곤방, 절강방, 상해방 지역은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 부부, 혹은 작은 누나 부부, 이런 사람들이 또 나눠먹기를 하고 있고, 중국 전체가 시진핑 패밀리 비자금 대상이었고, 이들은 뭐 억만장자나 조만장자를 넘어서 경 단위의 경만장자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시진핑 패밀리를 믿고 까불던 섬서방 측근들, 지금은 줄초상 상태인데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남의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시진핑 부인인 펑리위안과
펑리비안이 밀어올렸던 산동방 출신의 같은 고향인 마싱레이 기억나시죠? 예, 미국으로 당석이 좌천된 이 마싱레이의 1000억 위안 이상의 스캔들이 또 밝혀졌습니다. 시진핑 패밀리 커넥션을 겨냥한 반 시진핑파의 본격적인 시진핑 친위대 사냥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